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큐룸의 라큐입니다. 오늘은 루믹스의 S1R2와 S1-2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쪽이 S1R2에 2460 렌즈를 달았고요. 이쪽은 S1-2에 2460 렌즈를 달았습니다. 세곤도 5300K의 브이로그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4K 24프레임 422 10비트 롱지오피 조리개 2.8에 ISO 640으로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S1R2와 S1-2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둘의 스펙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가격도 얼추 비슷해서 고민이 많이 될 텐데 결국 답은 그거잖아요. 사진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다 라고 하면 S1R2고 영상에 조금 더 많이 찍는다 라고 하면 S1-2인데 애매하신 분들이 있죠. 어느 땐 사진을 좀 더 찍고 어떨 땐 영상을 더 많이 찍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말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눈으로 보시고 더 마음에 드시는 피부톤을 고르신다거나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한번 피부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브이로그인 상태에서 저도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봤지만 제가 평소에 촬영하고 찍을 때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S1R2가 좀 더 마젠타가 끼는 색감이었고요. 상대적으로 S1-2가 뉴트럴한 색감 그 상태였거든요. 네, 지금 한번 어떤 피부톤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취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화소로 따지면 S1R2가 4430만 화소, S1 Mark II가 2410만 화소죠. 그리고 S1-2가 부분 적층형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 적층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점이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대의 카메라가 16대 9의 비율에서 MOV인 상태에서 최고의 해상도인 5.9K 그리고 8K 420 10비트 롱지오피 24프레임에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S1-2는 5.9K, S1R2는 8K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당겨 볼 거고요. 자, 이번에도 제가 등장을 해보겠습니다. 5.9K, 8K 이 상태에서도 크롭을 해볼 거고요. 네, 3배 크롭했을 때 R2가 확실히 더 선명하고요. 이번엔 10배로 했을 때도 R2가 확실히 더 선명합니다. 자, 이번엔 두 대 카메라가 오픈 게이트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S1-2는 6K 420 10비트 롱지오피이고요. S1R2는 8.1K 420 10비트 롱지오피입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있고요. 둘 다 조리개사 ISO 640 5300K 브이로그. 자, 이번에도 제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픈 게이트로 촬영하고 있고요. 6K와 8.1K 크롭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화질이 그냥 비슷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4배로 했을 때는 확실히 R2가 선명하고요. 10배로도 했을 때 R2가 더 선명합니다. 3배 크롭 얼굴로 했을 때 역시나 R2, 10배 크롭 했을 때도 역시나 R2가 선명합니다. 자, 이번엔 ISO 테스트를 가보겠습니다. 4K 422 10비트 롱지오피 브이로그 조리개 2.8. 네, S1R2는 ISO 200에서 시작하고 S1 Mark II는 640부터 시작합니다. 네, ISO를 점차 올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시지 않을까 해서 네, 따로 오디오 더빙을 하고 있고요. 640. 자, 이제 동시에 진행합니다. 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비교가 되겠는데요. S1R2가 노이즈가 더 적은 편입니다. 네, 계속 R2가 더 적고요.
조금 더 R2가 더 현저히 적습니다. 네, M2가 더 심해지다가 5000 듀얼에서 네, 노이즈가 이제 더 적고요. 네, M2의 노이즈가 더 적은 상태입니다. ISO 테스트, 이번엔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장, 부스트 다 켰습니다. S1R2는 400에서 시작하고요. S12는 100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도 ISO 노이즈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재미가 없으실까봐 이렇게 더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이게 말로만 얘기를 해드리기엔 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자, 이제 똑같은 수치로 비교 들어가고 있고요. 네, R2가 더 노이즈가 심합니다. S1, 2는 다이내믹 부스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듀얼 베이스가 꺼지지만 네, R2의 노이즈가 더 많이 심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찌됐든 S1, 2의 성능이 뛰어나네요. 네, 배터리 테스트입니다. 4K 422 10피트로 테스트를 했는데 R2는 1시간 21분에 꺼졌습니다. 네, R2는 확실히 소모가 심하고요. M2는 1시간 47분 유지했습니다. 네, 롤링 셔터 테스트입니다. S12 다이내믹 레인지 부스트를 껐을 때 네, 방어가 잘 되는 편이고요. 자, 이번엔 R2 다이내믹 레인지 익스펜션을 껐을 때입니다. 네, 꺼도 롤링 셔터가 방어가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이번엔 S1, 2로 다이내믹 레인지 부스트를 켰을 때입니다. 네, 키게 되면 확실히 롤링 셔터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R2는 다이내믹 레인지 익스펜션을 키면 훨씬 심해지겠죠. 네, 정말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적인 영상을 찍을 땐 무조건 M2를 쓰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줌을 한번 보겠습니다. S1, 2는 4K 24프레임에 2460 렌즈를 꽂았을 때 93mm까지 줌을 당길 수 있습니다. 24mm에서 93mm까지. 자, S1R2 하이브리드 줌 살펴보겠습니다. 2460 렌즈를 꽂았을 때 24mm부터 125mm까지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했을 때는 24mm에서부터 186mm까지, 사진에서는 24mm부터 254mm까지 가능합니다. S1R2는 4K 48프레임부터 약간의 크롭이 발생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지금 4K 30, 24에선 화각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48프레임부터 약간의 크롭이 발생하고요. 60프레임은 똑같다가 120프레임에 조금 더 크롭이 발생하게 됩니다. 14K도 마찬가지로 30프레임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48프레임에 크롭이 좀 생기고요. 60프레임 똑같다가 120프레임에서 또 크롭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번에 S1, 2의 영상 프레임별 화각이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프레임, 30프레임까지는 괜찮다가 48프레임 네, 화각 변화 없고요. 60프레임 화각 변화 없습니다. 그러다가 120프레임에 1.24배의 크롭이 발생하고요. 자, C4K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C4K 30프레임까지 화각 변화 없다가 48프레임도 변화 없다가 60프레임도 변화 없고요. 그러다가 C4K 120프레임에서 화각이 변동이 됩니다. 자, 이번엔 사진 화질 비교입니다. 이렇게 찍을 땐 잘 비교가 안 되고요. 5배 크롭했을 때 R2가 뚜렷하고 15배로 크롭했을 때 R2가 조금 더 뚜렷합니다. 20배 네, R2가 조금 더 선명하고요. 고해상도 비교입니다. 10배 확대했을 때 둘 다 괜찮고요. 하지만 R2가 조금 더 선명하고 30배 크롭했을 때 R2가 역시나 선명합니다. 30배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도 R2가 더 선명합니다. 자, 이번엔 연사 촬영을 해볼게요. S1, 2는 스피드 우선 12비트 로우로 이미지를 촬영을 할 때 70프레임으로 연사 촬영을 수행하고요. S1, R2 같은 경우는 스피드 우선 속도로 했을 때 40프레임으로 연사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피드 우선 속도로 촬영을 해볼게요. 눌러 보겠습니다. S1, R2 촬영 시작. SH40 사전 연사 모드로 촬영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SH 연사 사전 촬영 시간은 반 셔터 있잖아요. 반 셔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진이 찍히게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 셔터에서 셔터를 찰칵하고 누른 순간까지 해서 총 70장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SH 연사 사전 촬영 시간을 0.5초로 맞춰놨을 때 반 셔터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0장이 먼저 찍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총 70장이 찍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사전 촬영 시간을 1초로 해놨을 때 반 셔터로 몇 장이 찍히는지 보십시오. 네, 40장이 찍혔고 나머지 30장은 누르면 이렇게 찍힙니다. 연사 촬영 시간을 1.5초로 해놔 보겠습니다. 반 셔터 네, 총 60장이 찍혔고요. 그 다음 셔터 눌렀을 때 나머지 10장이 찍혔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S1, 2 같은 경우는 연사 촬영 설정에서 SH 연사 설정도 속도 우선, 화질 우선을 12비트냐 14비트로 찍느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S1, R2에서는 SH 연사 설정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H 플러스 H 연사 설정만 속도 우선이냐 화질 우선이냐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SH 사전 연사 촬영 70프레임의 속도로 촬영을 해볼게요. 사전 연사 촬영 시간은 0.5초로 해놓겠습니다. 반 셔터에서 몇 장이 찍히는지 볼게요. 네, 35장이 찍혔고요. 셔터 누르겠습니다. 이번엔 연사 사전 촬영 시간을 1초로 해보겠습니다. 반 셔터 네, 반 셔터에서 70장이 찍혔고요. 셔터 누르겠습니다.
1.5초로 바꾸겠습니다. 반셔터 총 105장이 찍혔고요. 셔터 누르겠습니다. S1R2와 S1-2 두 개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피부톤의 차이는 좀 느껴지셨죠? 저 같은 경우는 장소마다 좀 많이 취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디에서 찍어왔던 건 S1R2가 더 예쁘고 다른 장소에선 찍었더니 S1-2가 보정이 더 잘 먹고 장소마다 차이는 확실히 있었는데 저는 둘 다 너무 예뻐하기 때문에 하나가 더 특히 예쁘다를 못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디 쪽인지 더 궁금하고요. 물론 후보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둘의 색감을 조화롭게 잘 맞출 수 있습니다. S1R2가 4430만 화소에 8.1K까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화질적인 면에 있어서 유리한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크롭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확인을 해봤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선명한 게 S1R2였고요. 하지만 물론 2410만 화소 6K까지 촬영이 가능한 S1-2도 화질 면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좋은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ISO 노이즈 같은 경우는 S1R2가 다이내믹 레인지 익스펜션을 키지 않는 상태에서 200과 1000이기 때문에 조리개 개방을 많이 한 상태에서 ND 필터 2에서 5스탑짜리 하나만 껴줘도 조리개 2.8까지도 줌렌즈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S1-2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낮에 2.8까지 조리개를 개방해서 쓰고 싶다 하면 2에서 5스탑 ND 필터와 4스탑짜리도 또 하나 껴서 그렇게 해줘야지 촬영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S1R2가 더 편했고 ISO 노이즈는 오히려 고화소일수록 S1-2가 브이로그에서 듀얼 베이스 ISO가 5000이잖아요. 그 5000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S1R2의 노이즈가 더 적다가 5000부터 서서히 역전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다이내믹 레인지와는 별개의 얘기인데 노이즈에 있어서는 확실히 S1R2가 오히려 더 유리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다이내믹 레인지를 생각하면 S1-2가 더 유리하겠지만요. 그래서 너무 저조도의 상황이 아닌 경우 ISO 5000까지 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S1R2가 디테일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노이즈도 방어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장점이 좀 다르게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배터리에 있어서는 확실히 S1-2가 더 좋죠. 1시간 47분이 촬영이 됐고 S1R2는 1시간 21분 촬영이 돼서 26분의 차이가 났는데요. S1R2는 확실히 체감이 빨리 돼요. 네, 하이브리드 줌에 있어서는 확실한 S1R2의 승리죠. 네, 이것이 고화소의 장점인데 4K 24프레임 기준에서 32mm가 차이가 났고 사진은 68mm. 이 차이는 정말 크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진짜 4430만 화소의 장점을 너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줌을 더 빡시게 당겨서 사진을 찍고 싶다, 정적인 영상을 찍고 싶다 라고 하면 당연히 S1R2로 가시면 됩니다. 롤링 셔터는 아주 완벽하게 S1-2의 승리죠. S1R2는 다이내믹 부스트 익스펜션을 꺼도 확실히 심합니다. 네, 근데 빠른 물체를 찍거나 이렇게 패닝이나 틸팅을 카메라를 확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시는지 평소에 안 하시는지 생각을 하셔서 차를 촬영한다 아니면 막 달리는 사람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S1R2는 확실히 아니고요. S1-2로 꼭 가셔야 되고 하지만 정적인 촬영, 정적인 피사체를 주로 많이 찍는다라고 하면 S1R2 사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화질에 있어서는 이것도 당연히 4430만 화소의 S1R2의 승리죠. 크롭을 했을 때 보셨지만 막 30배로도 제가 줌을 해보고 했잖아요. 역시나 고화소의 장점 덕분에 크롭을 엄청 해도 상대적으로 S1, 2에 비해 더 선명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뭐 찍어서 SNS로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사진 올리는 정도로 찍으신다라고 하면 S1, 2로도 전혀 문제가 없죠. 루믹스가 사진 쪽으로는 이미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상업 사진으로 파나소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진에 있어서 화질은 당연히 S1R2고, 하지만 연사 속도로 생각을 하면 초당 70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고 총 180프레임을 한 번에 따르륵 찍을 수 있는 S1, 2가 연사에서는 당연히 승리죠. S1R2는 40프레임의 속도로 총 70프레임을 한 번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욱 빠른 연사가 필요한가? 아니면 연사 속도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더 고화소의 크롭을 엄청 해도 잘 깨지지 않는 고화소 바디 S1R2를 원한다 하면 S1R2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바디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두 바디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육각형의 바디는 확실히 S1, 2인 것 같고, 고화소에서 오는 S1R2의 장점은 좀 더 장점적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바디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S1R2도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S1, 2와 S1R2를 한번 비교해 봤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큐룸의 라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